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스포츠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스포츠 과학 시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진욱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네. 무엇보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네. 겨울 스포츠 하면 또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스키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키하면 뭐 이제 다운힐 스키, 알파인 스키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네. 보통 스키하고 보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저희가 이제 알파인 스키,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우보드, 스키 점프, 크로스 컨트리까지 이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크로스 컨트리하고 스키 점프를 함께하는 노르딕 복합 종목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더 많은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알파인 스키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파인 스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알파인 스키만 해도 사실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알파인 스키는 알프스 지역에서 이제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북유럽 지역은 이제 평탄하기 때문에 그 좀 폭이 얇은 노르딕 스키를 이제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그 알파인 지역에서는 그 경사로를 안전하게 활강할 수 있도록 폭이 좀 넓은 이제 스키를 타게 된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동계 올림픽에서는 알파인 스키에서 활강 종목, 그다음에 회전 종목, 대회전, 슈퍼 대회전, 그다음에 복합 경기 이 5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파인 스키에서도 5종목으로 또 구별이 네.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올림픽 코스인데요. 사실 이제 코스마다 좀 구성이 다르게 되는데 네. 그 활강과 슈퍼 대회전은 스피드 종목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회전과 회전은 테크니컬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활강은 특히 이제 표고차가 말하자면 시작하는 점과 그 마지막 그 들어오는 점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시속이 한 90에서 140km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좌우 턴이 많은 종목이냐 아니면 거의 직선처럼 내려오느냐에 좀 다른데 사실 활강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죠. 빠른 만큼. 네. 넘어지면 아찔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 표고차 한 200 이상 슬로프에서 벌어지는 회전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시속은 한 55km 정도로 좀 속도는 느리게 됩니다. 근데 활주거리도 가장 짧지만 그 기문을 60에서 70개를 이제 막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도의 유연성이라든지 순발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네. 심장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그 대부분의 선수들을 보면 부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이제 유럽이나 그 국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스키는 눈에서 탄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를 인젝션을 기구를 이용해서 얼려버리거든요. 네. 얼리게 되면 아주 평형성이라든지 이게 아주 훌륭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데서 경험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체력적 요소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훨씬 부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선수들이 기록이나 부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네. 체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알파인 스키 종목은 결국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록 경기 종목인데요. 네. 결국 그 낙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스카이다이버들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그 중력과 공기 저항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1, 2분 내에 이게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는 기술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성이라든지 평형성, 리듬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력 요소들을 높일 수 있는 뭐 점프라든지 인터벌이라든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강도 높은 훈련들을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수들이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걸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허벅지도 뒤쪽, 엉덩이, 허리 쪽의 근육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보다 훨씬 많이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네. 지탱해야 하니까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좀 근육이 네, 많이 발달돼 네. 있군요. 그 외에도 좀 기록을 줄이기 위한 다른 팁들이 있나요? 저희 보통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장비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기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복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다음에 뭐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스키 밑면의 마찰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왁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왁싱 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그 왁싱을 뭐 몇 센치로 하느냐 아니면 그날의 이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빠르면 기문을 통과하는데 회전이 어렵고 너무 느리게 되면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선수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또 그 전문가가 왁싱을 다 해주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그런 인력 지원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진욱 박사와 함께 스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